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 장망합까지 도와드리는 증시 오늘관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또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특히나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게 오늘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1,835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코스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0.63% 지수는 내립니다. 코스닥 역시도 파란불인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의 급락으로 인해서 지수가 많이 휘청거리는 듯 했지만 현 구간에서는 약보합 수준에서 안정을 되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HLB에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 코스닥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그 어느 때보다 위축시키고 있는 국내 증시인데요. 이 안에서의 타개의 방법은 없을지 오늘 그 점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슈 추적 시간으로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해외 증시 보다가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한숨이 좀 나오는 뭔가 답답한 막혀있는 시장인데요. 오늘 장중에 흐름 있었는지 변화 있었는지 코스피 코스닥 짚어주시죠.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네. 코스닥, 양시장 모두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관망세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까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가격이 이제 장중에 거의 저점 부근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나 주가의 시장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반도체 쪽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좀 아쉽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의 현재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도 어느 정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약하죠. 최근에 이제 HLB 그룹주들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오늘 관련돼 가지고 좀 블록딜 이슈가 나왔는데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거래 대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양시장 모두 다 이제 관망세가 좀 짙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했지만 시장의 고객 예탁금 자체는 많이 줄지 않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라든지 FOMC 의사록을 확인한 이후에 자금의 방향성이 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매크로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뭐 내일 모레죠. 모레 이벤트 이후에 우리 시장이 방향을 잡아가는 추이를 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 비관적인 시선보다는 이벤트 이후에 지수가 다시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는 오늘장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시장의 핫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의 지수단에 타격을 주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가상화폐 가격 상승에 관련주들이 뜨거운 종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도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먼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부터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블록딜 이슈로 인해서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급락을 또 그룹주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인데 현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이자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맞 사위입니다. 갖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이 어마어마해요. 처음에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가 한 720억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무려 5년간 4차례에 걸쳐 한 1,000억 원 가깝게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느냐? 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VC인데요. 이 BRV 로터스 펀드를 통해 BRV 로터스 그로스 펀드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을 한 16%가량 보유하고 있고요. BRV 로터스 펀드 3는 8.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합치게 되면은 이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4.7%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기업 가치가 한 720억 원부터 투자했을 때 현재 시총이 6조가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6조가 넘은 상황에서 2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지분이 보호예수 기간이 6개월 정도에 걸려 있었는데 딱 오늘부로 해지가 되면서 매도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5월 20일 장 마감 이후에 총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블록딜에 나섰습니다. 20일 종가가 주당 10만 3천 원이라고 했을 때 할인율까지 감안하면은 9만 3,657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지분율은 24.7%에서 고작 3.2%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예전에 그 신고가 수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낮아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떼고 못 떼고 해도 1조 원 가량의 차익을 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소식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장 아시는 것처럼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이 팩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그럼 이재규 본부장님이 이 이슈 속에, 이 논란 속에서 과연 에코프로 그룹주와 에코프로 머티의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 좀 궁금한데요. 네, 뭐 일단 투자 관점으로는 업황의 개선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네.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이 안 좋은데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블록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크게 밀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할인율 같은 경우도 이제 1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업황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약간의 의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부터 물량이 더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체크를 해보니까 지난 5월 17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끝난 것이 전체적으로 33%, 그리고 앞으로 7월 17일이죠. 3.4%, 그리고 2026년도 5월 17일에 47.6%가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는데 그 전까지 일단 큰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호예수 풀린 물량 중에서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지금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장 당시 가격대와 상장 당시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의 제자리까지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물량은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관련되어 있는 업종군들에 대한 메리트가 좀 반감되면서 시장에서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의 낙폭이 크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주가가 많이 밀릴 때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머티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되어 있는 그룹주들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당장의 최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저점 밴드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버티기가 좀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랫동안 좀 보유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버텨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블록딜에 대한 걱정,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고요. 업황 문제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블록딜로 인해 오늘 10% 넘게 급락이 나온 현상, 이제 더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돌입한 거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과 오늘 에코프로, 코스닥 시총 상위에 있는 이 종목들도 같이 밀리고 있는데 실상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룹주 차원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 오늘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살짝 아쉬운 하락일 수 있긴 한데 다시 회복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네, 일단 지금 2대 주주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물론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매도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혹은 또 매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블록딜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센티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의
주가의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 광물 가격이 반등을 주고 있지만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재들이나 안 좋은 내용들이 난무할 때가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굉장히 줄여서 진입하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봤을 땐 저점대가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차 전지 쪽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이 2차 전지 쪽으로 갈 여력이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작년부터 AI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전력기기라든지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전부 다 몰려갔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적은 상태라는 거죠.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시장의 관심을 좀 받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장의 관심을 받을 때에는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록딜 뉴스로 인해서 그룹주들이 일단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에서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다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기업이 지금 에코프로 측에서 내놓은 기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모두 다 실적적인 부분에서 2분기까지도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3분기부터 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매출이 돌아서는지 여부를 좀 따져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버텨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악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소화된다면 충분히 반등 시기도 도래할 수 있겠죠. 업황 그리고 블록딜 여파로 힘들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 이야기 다뤄봤고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는 테마 비트코인 테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반감기가 4월이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이었는데 그 반감기가 도래한다라는 소식에 이전에도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했으니까 자산이 오를 거야 라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미리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가 4월 18일 기준까지의 디지털 자산 전체 시가총액인데요. 보시다시피 반감기를 앞두고 고공행진하던 이 자산이 갑자기 날짜가 다가오자 주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만 해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더불어 경제 지표라던가 지정적 이슈로 인해서 가상화폐 변동성이 워낙 커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 반감기 효과의 경우에는 매번 반감기를 겪을 때마다 둔화되기 때문에 예전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면서 오히려 4월 20일 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이 주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5월 21일 오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대규모 자금 유입이 재개되는 걸 확인했고요. 또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그리고 더불어서 관련주들의 주가 오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기 본부장님. 네. 날짜를 다 알고서는 미리 사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야 반감기 효과 없잖아 싶었을 텐데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일단 반감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은 원래 100개 정도 채굴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반감기 이후에는 50개로 채굴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명분으로 인해서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 반감기 이후에는 관련돼서 가상화폐들이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2012년도 때 반감기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9,000%가 올라왔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 2,800%가 올라왔고요. 2020년 같은 경우 600% 정도가 올랐습니다. 상승률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반감기 이후에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이게 반감기 직후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반감기 이후에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서 고점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반감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승인은 받아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더리움까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제도권으로 이 가상화폐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 규모가 메타보다도 커요. 은보다 바로 아래에 있고 메타라는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더 이상은 이제 가상화폐가 정말 이제 실체가 없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도권에서 많이 다루는 자산이다라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항상 주식시장에서 따라다니는 질문인데요. 뭐 엔비디아 오르면 관련주 뭐 사요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 사세요라고 답을 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비트코인 관련주 뭐 살까요? 하는 질문에 아니 그냥 비트코인을 사세요, 이더리움을 사세요라고 답변 주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나는 주식밖에 모른다 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이 가장 탑픽인지 대장주인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우리가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사실 비트코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좀 찾아보시면 매매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기술투자라는 기업이 항상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기술투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업비트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리고 빗썸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기술투자라는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거나 가상화폐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팁을 드려보자면 최근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적어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붙으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자금이 넘어왔고 그 자산 중에서 일부는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 쪽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키워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일단 우리기술 투자가 탄력적인 면에서는 가장 멋지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가 그렇다라고 해서 적자가 심하거나 내재 가치가 굉장히 안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이제 7천억까지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 우리기술 투자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를 그 테마 안에서 대장으로 선택을 했고요. 또 관련해서 창투사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왜냐? 워낙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후발주자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을 선정해 보자면은 어떤 종목이 있을지요? 이 기업은 사실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좀 괜찮은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기업이 있는데 네. 바로 한화투자증권이라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 PBR 관련돼 가지고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들 많이 올랐는데 증권주들은 많이 변동성이 덜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상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증권주 쪽으로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우리기술투자처럼 이 두나무라는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5% 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기술투자보다는 지분율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증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뱅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도 추후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토스의 값어치 같은 경우는 8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 8%에서 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매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난 주식 투자가 좋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 기술 투자를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화투자증권도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오래기술 투자가 대장주기도 한데요. 우리 이재규 본부장님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 증시가 다시 또 살아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 하나투자증권을 같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모멘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잘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이슈 추적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가상화폐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재규 본부장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